그러면 위에 있는 로그랑 밑에 있는 로그의 밑이 다르네가 문제지. 로그 2x 요거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y 얘가 얼마냐면 6이에요. 그 밑에 있는 로그에서는 x에 대한 밑이 얼마야? 3이고 다시 y에 대한 밑이 2다 이렇게 돼있지. 얘는 8이다 라고 생겼다. 밑변환 공식이지. 펼치거나 접는 게 자유롭다 라고 해서 바로 보여줄게. 여기 앞에 있는 저 로그 3의 x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이 a인 로그로 바꿀 거야. a의 3분의 로그 a의 x 이렇게 곱하기 뒤에 있는 거는 밑변환 공식 밑을 a로 해서 또 펼칠 거야. 똑같이. 그럼 로그 a의 2분의 로그 a의 y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모 값을 바꿨다 순서를 바꿔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앞에 있는 분모는 로그 a의 2고 분자는 로그 a의 x야. 곱하기 뒤에 있는 분모 바꿨잖아? 자리만 바꾼 거지? 로그 a의 3 요거 분의 로그 a의 y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되니? 다시 합치면 로그 2의 x 얘는 합치면 뭐가 돼요? 로그 3의 y.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x 요 곱하기 로그 3의 y라고 해도 무방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인 거다. 됐지? 그럼 뭐 끝까지 가자면 요거 x 요거 y x 더하기 y는 6이고 요 x 이 y면은 x 곱하기 y는 8이다. 요거 만족한 x, y 값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토했을 때 6 곱했을 때 8 4, 2지 2, 4나. 그래서 x가 4고 y가 2거나 아니면 어떻게 연립하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x는 2고 y는 3이다 라고 해서 둘 중에 x 값이 더 크게 되는 값을 고르세요.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는 거 중에 x 값이 더 큰 걸 고르면 답이다. 이렇게 갑니다. y는 요거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3분의 1 x 더하기 b가 x 값이랑 상관이 없이 x가 9분의 1에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1 갖는다. 그치? 요거는 어떻게 가냐면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로그 3의 x의 제곱이야. 고 다시 뒤에는 3분의 1이라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로그 3의 x야. 고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로그 3의 x를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얘는 분명히 뭐냐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지. 즉 변수가 로그 3의 x란 저 덩어리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에다가 대칭축은 로그 3의 x라는 저 덩어리의 문자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a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맞지? 근데 그 가장 작은 값이 문제에서 얼마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맞지? 근데 나는 x가 얼마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갖는지가 궁금하대. x가 3의 2분의 a승이지, 그치? x가 요거일 때, 또 똑같은 말로 요거일 때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x가 얼마일 때, 9분의 1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승이면 되겠지. 그 만족한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a가 마이너스 2야 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1이다. 로그 3의 x에 a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로그 3의 x에 a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오고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제일 작은 값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근데 a 값도 아까 전에 마이너스 4예요 그래놨으니까 이 연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b 값을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근해 분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근해 분리가 뭐예요? 야 이거 왜? 근해 위치 관계지. 근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근해 위치 관계야 그냥 이렇게. 근해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게 근해 위치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 봐봐. 요거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해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됐네. 얘는 근해 분리네. 됐지? 근해 분리? 근데 근해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제일 뭐 기본적인 1차에 대한 근해 분리는 이렇게 가지. 선생님이 저 몇 번 얘기했어. 이거를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두면 되지 않을까? 1일 때 양수고 2일 때 음수다. 그럼 1하고 2 사이에 근 가죠. 끝. 요게 근해 분리야. 양수가 음수면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근을 갖지 않을까? 이게 근해 분리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고, 얘처럼 어떤 2차식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이 2차식이 있는데, 얘가 0이 되게 하는 요 근이 뭐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이 2차함수일 거 아니야, 그지? 아래로 볼록이 2차함수니까 나 이거는 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1일 때 이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1일 때 양수고 꼭지점일 때 음수면은 이럴 때 근 하나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때? 증가하면서 근을 하나 더 갖겠지? 그래서 1보다 큰데 근을 갖습니다는 뭐만 보고 이야기한다고? 아래로 블록하고 포물선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는 얘랑 똑같이 1일 때 양수고 꼭지점일 때 음수면은 여기 사이에 근 하나 갖고 그 이후에 근 가져. 이렇게 하는 게 근의 분리야. 근의 위치가 한 게. 맞지? 요게 함수의 연속에 나오는 뭐 저 뒤에 가면 뭐 사이값 정리라고 배울 건데 그게 베이스예요. 부호가 바뀌면 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아마 이거는 외울까? 외우지 않지 않을까? 그치? 그럼 요걸 따지려면은 뭘 알아야 돼? 일단 경계값이지. 1일 때 1보다 커, 작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경계값일 때 부호가 양수여야 따지겠지. 또 꼭지점 x좌표는 1보다 큰 데 있어야 되고 x좌표 꼭지점 y좌표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지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사이에 부호가 하나 바뀌었고 그 위에 하나 더 생깁니다. 라고 되지 않을까? 이게 근의 분리예요. 됐지? 문제에서 484번은 로그 x의 제곱이야. 로그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더하기 3 곱하기 로그 x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6이 k 플러스 6이 0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에 대한 2차식이 로그 x에 대한 건데 x가 아니라 로그 x래. 근데 문제가 x가 1보다 큰 데에서만 근을 갖고 싶어요. 이지만 내가 지금 표현해 놓은 이 2차 함수는 로그 x가 하나의 근이니까 로그 x가 뭐보다 로그 1보다 큰 데에서 근을 갖고 싶어요. 누구보다 0보다 큰 데에서 근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럼 저긴 저 2차 함수가 0보다 큰 데 근을 가져 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어떻게 생겼어? x축 y축 그려놓고 야 0일 때 그치 여기다 큰 데에서만 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양수겠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 여기 있을 거고 음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거니까 그 이후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이거지?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라고 했으니까 두 근이라고 하면은 뭐도 포함하는 거야? 두 근. 뭐도 포함하냐면 중근도 포함합니다. 중근을 표기하는 방법이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해요. 서로 같은 두 근. 오케이? 두 실근, 서로 하는 두 실근은 이거야, 이거. 그래서 중근은 서로 같은 두 근, 얘는 서로 두 실근이라고 하면, 두 근이라 하면 얘랑 얘가 둘 다 포함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되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조건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x에다가 로그 x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조건 그림 그려 찾는 거야. 0 집어넣어요. 그럼 값이 뭐여야 돼? 0보다 큰 양수여야 돼. 고 대칭축이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0보다 커야 합니다. 고 꼭지점의 y좌표는 0보다 작거나 또는 같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니네가 막 이제 다다다 외우는 거에서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여기는 꼭지점 x좌표를 우리 대칭축으로 대체할 수 있지.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위치를 찾고 얘는 니네가 직접 써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을 썼을 때랑 부호가 정반대로 나옵니다. 얘를 대체해서 판별식을 많이 이용했었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근의 분리다. 뭐 먼저 했냐면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림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얘랑 얘 위치만 따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근의 분리. 그치? 가볼까? 뭐 이게 있다. 뭐 관심은 없고 여기 있는 부등식을 일단 써보면 요거지. 로그 3의 fx 일단 뭐 제껴놓고 이거 먼저 볼까? 로그 3의 gx야.
인정아, 이 부등식을 풀어보래. 어떻게 풀까? 1번. 또 2번. 3번. fx가 아. gx보다 커 크거나 같다. 근데 왜? 가볼까? 로그 3의 fx 에다가 밑에 있는 3분의 1은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 3의 fx와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이 대소관계를 갖고 싶어요. 이거지? 그래서 하나씩 가면 되잖아. fx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하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돼. 하나. 마지막으로 fx가 너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하나. 세 개에 대한 공통범위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fx가 거기 나와 있지. 이게 어디예요? 6이네, 6.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0보다 크려면은 마이너스 1보다 x가 커야 되고 6보다 작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큰 건 뭐 여기 보고 할 수 있잖아. x가 뭐예요? x가 5보다 작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얘는 그래프를 봤더니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 이 교점이 누구야? 7이야. 여기 있는 이 교점이 누구야? 2야, 2. 얘가 f잖아? 얘가 직선이고 f가 x에다 뭘 넣었을 때 f에 대한 y 값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러면은 2랑 7 사이야.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결과입니다. 오케이? 500번 어떻게 갈까요?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기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무조건 성립한다. 로그 a는 숫자, x는 변수. 그치? x는 변수, 로그 a는 숫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x의 멀루트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얘도 똑같지 않을까? x제곱 플러스 2배 이 마이너스 로그 ax에다가 플러스 로그 a가 0보다 큽니다. 숫자 판별식 d가 4분의 1 쓰면 되겠다. d가 b 다시 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h라고 한 얘인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로그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 로그 a에다 플러스 4 마이너스 로그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정리해보니까 로그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배 로그 a에다가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면 된대.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치?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돼서 a에 대한 범위 구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디가 잘 모르는 거야? 저기는 D가 0. 오케이. 다시 504 유입되는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내는 여과기가 있다. 이 여과기를 여러 개 겹쳐서 설치해서 전체 불순물의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여과기의 개수를 구하세요. 볼까요? 보자. 유입되는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낸다. 그렇지, 5분의 1을 걸러낸다. 이거야. 여기 불순물이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서 여과기를 거쳐서 나오는 게 5분의 1만큼 걸러내니까 5분의 4만큼 나와요. 이렇게. 그렇지? 5분의 4만큼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처음 불순물이 양이 A라고 하면은 여과기를 한번 거쳐. 그러면은 불순물의
여과되고 남는 양이 얼마큼이야? 5분의 4A다. 그치? 그리고 여러 개 겹쳐 설치해서 불순물의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 더 통과해야 해. 하나 더. 통과하면은 요거에 5분의 4만큼 통과하겠지?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5분의 4에 얼마야? 제곱이네. 이렇게. 쭉 여러 번, n번. 한 번 통과하니까 5분의 4가 한 번, 두 번 통과하니까 두 번, n번 통과하면 n번 곱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A 곱하기 5분의 4의 전체 n승. 얘가 전체 10분의 1만 여과기를 통과하려 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있던 양의 10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건데 10분의 1만 통과하려 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등호. 얘가 성립하도록 n값 골라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로그 씌워서 로그 2의 값이 있으니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식키고 이렇게 다 새로운 얘기들 많이 하니까 정리하고 집어넣고만 열심히 하십시오. 정리하고 집어넣고. 첫 번째 시작하는 게 거기 저 78쪽이랑 똑같아요. 78쪽에 처음 시작이 시초선과 동경이지, 그치?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일반각과 동경이라는 거 먼저 보자. 일반각.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하는 거지. 각도를 측정할 때는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지 얼만큼 돌아갔고 회전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선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 기준선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기준선이라고 동일한 표현이다. 기준선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이제 평면좌표에 쏙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X축이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초선, 기준선, 기준. 그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얘가 그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큼 돌아갔는지를 각도로 이야기한다. 이거야. 반시계로 얼마큼 돌아갔어? 이렇게 각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아갔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 이루는 각을 알파야 라고 하잖아? 그치? 알파야 라고 하면은 얘에 대한 동경을 구해봐 라고 하면 요 동경은 얼마가 되냐면 알파예요. 차이점을 이제 잘 봐보십시오. 동경이 알파다. 이거? 동경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요 시초선하고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가 동경이야. 됐죠? 그럼 다시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각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과정을. 얘가 알고 봤더니 이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한 바퀴가 360도지 한 바퀴를 쭉 돌아와서 알파만큼 더 갔어 라고 표현된 거래. 그럼 여기는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해요? 360도 더하기 알파야 라고 표현하는 게 얘에 대한 일반각이다. 오케이? 그럼 결과적인 각을 얘기할 거니까 여기 있는 동경 알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냐면은 선생님 요거는 몇 도만큼 돌아갔고 몇 도만큼 돌아갔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봐봐. 여기서부터 양의 방향을 얼마큼 돌아가서 동경이지 결과치.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30도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일반적으로는 얘에 대한 동경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쫙 돌아가서 몇 도를 330도를 돌아가서 표현된 거 맞지? 이렇게 이거 맞지? 근데 이 동경 330도라고 하는 거가 동경 330도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30도예요 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음각도 결과적인 각을 얘기하면 음수든 양수든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 거꾸로 가면 음각, 앞으로 가면 양각이에요. 그래서 음수도 양수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동경을 따졌을 때는 여긴 얘와 여긴 얘가 똑같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동경은 뭐 어려운 거 없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평면좌표로 갑시다. 여긴 얘가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누구? 예. 시초선이다. 이렇게. 근데 요만큼 돌아가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 각도가 45도야. 이렇게. 면은 여기는 얘 동경을 한번 써볼까? 라 하면 90도에서 45도만큼 더 간 거야. 라고 해서 135도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는 고로
거꾸로 간다면은 180도에서 45도만큼 더한 거예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225도예요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럼 지금 이제 보여줄 거는 두 동경 사이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건데 두 동경 사이의 관계예요. 두 동경 사이의 관계다. 이 관계 표현이야, 표현. 유형은 나와 있어 선생님이 그냥 구경만 시켜주는 거고 이거는 되게 많아.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만 보면 됩니다. 봐봐, 어떤 직선이 있어. 이게 시초선 먼저 그려놓고 1번이야, 1번. 쫙 나열할 건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만 보면 돼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거 나도 저 뭐 외우긴 했지만 외워졌지만 선생님도 처음부터 외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고. 봐봐, 어떤 일반각 하나가 있어요. 일반각. 일반각은 뭐라고? 과정. 몇 바퀴를 돌고 여기로 왔다 이거야. 그치? 이거 몰라. N1이야. 이렇게? 됐지? 일반각. 근데 N2라는 일반각이 있는데 N2라는 일반각도 보니까 얘랑 똑같네. 얘가 N2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케이? 몇 바퀴를 누가 더 많이 돈지는 모르고 한 바퀴도 안 돌았을 수 있고 몰라요. 지금 첫 번째 거는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야 라고 이렇게 봐볼게요.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다.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저기는 일반각 사이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건데 봐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N1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360도인데 몇 바퀴 돈지 모르잖아. 360도 곱하기 뭐라 써요? K1이라 쓸까요? 플러스 얘에 대한 동경을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얘가 N1이다. 다시 N2라고 하는 이 각도도 360도 곱하기 K2라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얘는 동경이 똑같아서 알파예요. 그 문제에서 두 동경 사이 관계를 줄 테니 여기 있는 이 일반각 사이 관계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동경을 소거하면서 정보를 얻는다. 이게 목적이야. 선생님 이거를 어디다 써요? 라고 하는 건 선생님 지금 바로 보여줄게요. 여기는 동경을 소거하면서 정보를 얻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두 개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N1-N2가 어떻게 360도에다가 K1-K2 정수 빼기 정수만 남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정수 빼기 정수를 하면 어차피 정수야. 360도 곱하기 정수야.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일반각의 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걸 어디다 쓰는지 적용한 예시를 보여줄게요. 저로 한번 가봅시다. B단계로 가보자. 저기 있는 576번이에요. 576번. 얘 똑같아요.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했고, 요럴 때 쓰는 거야를 선생님이 표현을 쭉 해주는 겁니다. 요럴 때 쓰는 거야를. 각 세타가 나타낸 동경과 각 6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다. 그렇지? 실제로 니네가 그 머리에 잘 익을 때까지는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그리고 각이라 하면 무조건 일반각이다. 각 세타가 있고 동경이, 각 6세타가 있고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표현해보면은 이렇게 하겠네. 여기가 세타인데, 그렇지? 또 뭐야, 얘는 6세타도 되겠네. 일반각이 이렇게. 세타에 대한 각을 표현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여기 있는 동경이 일치하기에 알파 6세타를 표현해봤던 6세타는 360도만큼 뭐 여러 번 돌았겠지? N1바퀴 돌았고 동경은 알파예요. 이렇게 다시 세타에 대한 일반각도 표현해보면 360도에다가 N2 바퀴만큼 돌았고 동경 역시 알파지. 알파 필요 없어. 소거하면서 정보를 얻을 거야 라고 해서 두 개를 빼보면 5세타지. 360 곱하기 정수에다가 360 곱하기 정수를 뺐다. 그럼 뭐야? 몰라. 360 곱하기 N1-N2라 되는 게 맞겠지만 정수에서 정수 빼면 결과적으로 정수야. 360 곱하기 N이라 됩니다. 이렇게. 얘가 누구냐면 5세타예요. 이렇게. 맞지? 근데 문제에서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 세타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5 나눴더니 6, 72도 곱하기 N이랑 똑같다. 그치? 아직 호도법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으니 선생님 문제 설정을 다시 할게요. 여긴 요 문제는 0보다 크대. 세타가. 그리고 180도보다는 작아요 라고 해서 요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하는 세타 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는데 N 값은 누구라고? 정수.
n에다 1 집어넣었더니 72도도 될 수 있고 2 집어넣었더니 144도도 될 수 있고 그렇지? 3 집어넣으면은 216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등등등 가능하나 0하고 180도 사이에서만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다. 오케이? 요거에 대한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쓸데기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도 굳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쓸데기 없어 보이고 그냥 유형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고 동경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으면은 일반각에 대한 관계는 이렇게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뭐 다 똑같아요. 두 동경이 X축 대칭돼 있다. 이렇게 해볼까? 이게 뭐 무궁무진하지.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Y축, X축 이렇게 있다. 여기는 얘가 일반각 N1, 세타1 할까? 세타1. 얘도 일반각 세타2. 근데 X축에 대칭돼 있으니까, 동경 음수 표현할 수 있다 했지. 이거 동경이 알파면, 이거 동경은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동경을 소거하면서 정보를 찾는다고. 지금 감이 딱 온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세타1은 360도 곱하기 N1에다가 플러스 알파고, 세타2는 360도 곱하기 N2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야. 민정아, 두 개 어떻게 해요? 응? 더해야 돼요. 알파를 소거하면서 일반각 사이의 정보를 찾는 거니까, 더해서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민정이 됐네. 표현만 하면 돼, 이제. 360 곱하기 N1 플러스 N2인데, N1하고 N2 잘 몰라. 정수 두 개 더하면 결과치가 정수일 거야. 라고 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올 거고, 요거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된 거다. 앞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연산을 막 계속 할 건 아니니까 한번 봐볼까? 3번. Y축 대칭돼 있다. 그럼 요거는, 더해,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표현하기 좋은 걸로 오바해서 표현하면 된다. 여기가 세타1 Y축 대칭, 여기가 세타2 이렇게 됐지? 여기는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는 대칭돼 있잖아. 여기가 알파지. 그치? 얼마예요? 180도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두 일반각을 더해요, 빼요? 더해야지. 그래 알파가 소거될 거냐.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동경이 180도 마이너스 알파니까 저 동경을 알파라는 저 희한하게 생긴 동경을 소거하려면 두 개를 더해야 합니다. 요거다. 다시 계속 갑니다. 세 번째. 한 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어요. Y축 있고 여기 X축 있습니다. 하나는 세타1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방향이 반대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세타2입니다. 이거는 니네가 직접 그려서, 그렇구나 하는 거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여긴 요각이 알파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얼마예요? 18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해, 동경을? 빼. 이것만 보면 된다고. 이게 볼 줄 아네? 그치? 그럼 다시, 4번 갑니다. 4번, 5번 갑니다. 5번, 요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림 그리고 직접 식 세우고 연산하는 거고, 바로바로 이렇게 막 더하고 빼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좀 뭐 특이한 걸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돼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 대칭돼 있다. 그럼 봐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파, 세타1이 있다. 대칭돼서 이렇게 세타2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하고 그냥 동경만 서로 표현하면 돼. Y는 X에 대해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는 요각을 알파라 하면 얘가 똑같이 알파잖아. 근데 동경은 저기서 시작하지 않아. X축의 양의 방향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얼마지? 90도 빼기 알파 아닌가? 이렇게? 그럼 두 일반각을 어떻게 해요? 더하면 된다. 이렇게다. 그렇지? 이게 지금 케이스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건데 하는 방법만 잘 익히면 돼요. 얘는 동경이 플러스 알파면 그냥 빼면 되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면은 더하면 되고, 부호 같으면 빼고 다르면은 더해서 표현하는 거다. 밑에 있는 거 어렵지 않으니 이게 더하는 거구나, 빼는 거구나 이렇게만 잘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계속 가자. 이제 들어갑니다. 호도법이라는 걸 가자. 근데 지금 요거 한 거에서 모르는 거, 이해 안 가는 거, 리우나. 나 잘 모르겠다, 이해 안 간다. 저 와이프 세탁처럼 어떤 가격이 그리면서 예. 이 와인이 넥스 세탁처럼 어떤 가격 어떤 각이냐고? 이거예요. 다시. 이거를 큰 거예요. 저기 5번 요거? 와이넥스 대칭해서 세타2가 어떤 각이냐고? 요거.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세타1. 이건 와이넥스. 아, 세타2, 동경은 90 마이너스 알파. 세타1에 대한 동경은 알파. 이렇게. 오케이. 다시 시작. 호도법 갑시다. 호도법. 이거 뭐 어차피 딱 나눠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호도법 갑시다. 호도법. 호도법이 뭐냐면은 각도를 상수로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 합니다.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는 60분법이라고 해서 뭐 60도, 30도, 90도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60분법. 호도법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각도들을 숫자로 표현했다. 이거야, 그냥. 숫자로 표현했다. 그럼 호도법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처음 배우는 게 라디안이라고 해요, 라디안. 라디안. 라디안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정의. 반지름의 길이와,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요 중심각을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약속. 뭐 어떻게 약속이야. 봐봐. 여기는 어떤 반원이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이렇게 있고 이 반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원의 둘레가 얼마지? 니네가 막 맨날 하던 거 원을 만들잖아? 원의 둘레가 얼마야? 2파이 R. 거기서 파이가 뭐야? 3.14159 막 그런 거지, 그치?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할 거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게 되는 그 중심각을 라디안이라 약속할 거야 라 했으니까 얘가 R이야. 그래서 이 정도에서 여기 좀 더 여기 여기 R이야. 호의 길이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각을 1 라디안이야 라고 이렇게 쓰겠다 요거예요. 이 각도가 1 라디안이다. 반지름과 코의 길이가 같게 되는 이 중심각 1 라디안. 다시 1 라디안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이 똑같도록 R만큼 또 찍어. 이렇게 찍어봤더니 얘도 1 라디안이네 라고 해서 라디안이란 요 단어 요 단위지? 단위 생략하고 그냥 1이라고 쓰면은 1 라디안을 얘기한다. 됐지? 다시 요 호의 길이가 R인 걸로 딱 측정을 해봤더니 요 정도가 또 R이네. 이렇게. 그래서 얘도 1이구나. 그럼 봐봐, 민정아.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2R인 요 중심각은 몇 라디안일까? 2라디안이지. 호의 길이가 3R인 요 중심각은 몇 라디안이야? 3라디안이야. 근데 요만큼 남았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난 몰라요. 수학자들이 열심히 요 둥근 부분에 길이를 막 구하다 보니까 0.14, 1592, 막 이렇게 좀 땡땡땡땡땡 R 정도로 이렇게 측정을 했다 이거다. 그치? 그럼 얘가 R일 때는 1라디안, 2R일 때는 2라디안, 3R일 때는 3라디안? 호의 길이랑 중심각이 정비례하기에 여기 있는 요 각도는 0.14 땡땡땡땡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도인 180도를 반원 얼마? 1, 2, 3.14, 1592 라디안이다 라고 해서 180도를 3.14, 1592 막 등등등등등등등등 요걸로 상수로 표현했어. 이게 호도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 무리수가 맨날 이렇게 쓰기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약속하지. 얘를 이제 요 무리수는 파이라고 쓰자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 실제로 180도라고 하는 게 파이예요. 됐지?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에서 막 풀다가
지우긴 했는데, 각도가 0도보다 크고 0도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0보다 크고 세타가 180도보다 작도로 선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되게 익숙한 60분법을 버려야 되고 호두법으로 바꿔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일 처음이 180도라고 하는 게 얼마였어? 파이였지? 이렇게? 우리가 쓰는 특수가 90도, 60도, 45도, 30도 이런 거 다 표현할 거고, 얘 2로 똑같이 나왔더니 90도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다시, 여긴 얘를 3으로 나왔더니 60도가 3분의 파이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잘 나와야 돼요. 제 4 나누니까 45도가 4분의 파이야. 이렇게. 저기는 제 6 나눠봤더니 30도가 6분의 파이예요 라고 해서 특수각에 대한 거 자연스럽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다시 그러면은 1도는 몇 라디안이야 라고 하면은 몇 라디안이게 라고 하면 얼마나 라디안이에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잖아. 그치? 그럼 1도를 호두법으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됐지? 또 어렵지 않게. 그럼 1라디안은 60분법으로 표현하면은 대충 얼마예요? 라고 얼마일까요? 1라디안은, 얘가 3.14, 1592 등등등등등등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3.14, 1592 막 가는 거를 양변 똑같이 나눠. 그럼 얘는 1라디안이라 되겠지? 파이로 나누는 거지. 우변은 뭐야? 3.14, 1592라는 요 무리수 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럼 요거는, 딱 3일 때가 60도인데, 분모가 3보다 조금 크니까 60도가 어떨까요? 조금 작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대충 57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근사치의 값이 57도예요. 나 잘 몰라요. 오케이? 뭐 계산해보면 57점 뭐 도가 나온대. 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지?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은 573번 보면 열심히 바꾸는 걸 해보세요 라고 나오지, 그치? 573번이에요. 573번이 보면은 60분법으로 호두법을 열심히 바꾸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봐봐, 기억에 있는 50도는 호두법으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까? 라고 하면 1도가 아까 전에 얼마라고? 180분의 파이라고. 귀찮잖아? 그래서 1도가 180분의 파이라는 요 라디안 값이니까 여기다가 50 곱한 거야.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지. 1도가 적으니까. 그럼 150도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은, 물론 좀 익숙해지면은 여기는 30도에다가 몇 배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180분의 파이가 1도니까 1도 여기다 150을 곱하면 돼요. 그럼 150도를 이야기하는 호두법의 수야. 이렇게. 좀 편하게 갑시다. 밑에 있는 240도 막 이런 거 다 똑같고요. 비읍 보면은 5분의 4파이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지, 그치? 그럼 요것도 어떻게 해요? 파이가 얼마라고? 180도. 그러니까 5분의 4 곱하기 180도가 몇 도인지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쉽게 갑시다, 쉽게. 되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지? 연산 열심히 해가면서 쉽게 가면 된다. 됐지? 가보자. 568번은 동경이 100도인 걸 나타내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예요. 동경이 100도인 거. 100도인 것을 찾아보시오 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한 바퀴가 360도지, 그치? 360도 곱하기 정수라고 하는 거는 다 제외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지? 그럼 처음 거부터 한번 가볼까? 기억부터. 기억은 마이너스 970도야. 얘 동경을 한번 구해볼까? 근데 720도가 얼마예요? 몇 바퀴야? 두 바퀴네? 세 바퀴는 몇이야? 1080도?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80도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야? 90도만큼 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얘에 대한 동경은 얼마예요? 90도입니다. 미쳤네? 110도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동경이 110도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니은 가볼까요? 지금 동경이 100도인 걸 찾는 거니까 자꾸 양수로 표현해야 되고, 마이너스 620도는 인정 어떻게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360도 씩 몇 바퀴 돌아? 두 바퀴 돌면 마이너스 720도네? 그쵸, 여기다 얼마 더 하면 돼요? 100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동경은 100도. 얘는 거꾸로 두 번 돌고 100도만큼 갔네. 그쵸? 그래서 얘는 동경이 100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다.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해요. 다시 옆으로 가서 좀 어렵다. 유형 2번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가볼까요? 가보자. 570번 한번 봐봅시다. 570번. 각 세타가 2, 4분면 각이다. 그치? 2, 4분면 각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2, 4분면. 이게 평면좌표에다가 2, 4분면이면은 1, 2, 6, 여기네, 여기. 그치? 2, 4분면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동경, 각으로 표현할 거니까, 일반 각으로 표현할 거니까, 여기 있는 세타가 2,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얘는 90도보단 크면 돼. 이게 뭐보다 작으면 돼. 180도보다는 작으면 돼요. 일단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안 돼도 돼. 왜? 어떻게? 한 바퀴 돌고 360도에다 90도랑 180도 사이에 가면은 여기 있지 않을까? 2, 4분면에. 그래서 두 번째는 360도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도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두 바퀴 돌고 90도랑 180도. 세 바퀴 돌고, 그럼 얘는 거꾸로 한 바퀴 돌고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으면 여긴 얘는 2, 4분면에 있는 거야. 그치?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조금 자세하게 잘 보여줬는데 나열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다 표현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어간 n값은 뭐라고? 몇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거꾸로 두 바퀴,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n값은 정수값이 다 표현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시작. 문제에서 이거 줬어. 근데 3분의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어디 있게? 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는 하나씩 다 쪼개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뭉탱이로 갑니다. 3을 똑같이 나눠요. 나눴더니 이거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 나누는 거요. 30도보다는 크고, 누가? 3분의 세타가 얘도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보다는 작아요. 3분의 세타는. 근데 여기 있는 n 값은 분명히 정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n에다가 열심히 집어넣어요. n에다가 0 집어넣잖아? 그러면 3분의 세타가 30도보다는 크고, 선생님 요거 무슨 얘기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60도보다는 작아요. 얘가 n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야. 그치? 하나만 더 넣어볼게. n에다 1을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120도 더하기 30도보다는 크다. 누가? 3분의 세타가. 그리고 작습니다. 120도 더하기 60도보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을까? 그럼 얘가 마치 뭘 얘기하는 거냐면 n이 0일 때는 아까 전에 얘가 한 바퀴도 안 돌고 90도랑 180도 사이여서 2, 4분면이 있었는데 얘를 통해 3분의 세타를 나타냈던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n에 1을 집어넣은 결과는 얘를 3 나눈 게 얘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n에다가 여러 막 집어넣어 가면서 표현 가능한 동경을 다 뽑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규칙이 있어요. 뭐 나는 결과를 아니 2까지만 넣으면 돼. 240 플러스 30도보다 크고 수연아 왜 2까지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근데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래. 기분이 매우 좋아요 지금. 이거 3 넣으면은 왜 더 할 필요가 없냐면 3 넣었을 때 여기는 요 각이 몇 도냐면 360도야. 한 바퀴를 돌고 30도보다 크고 한 바퀴를 돌고 60도보다 작으면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번 넣을 필요가 없다. 뭐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360 플러스 30도보다는 더 크고요. 3분의 세타가 뭐보다 작냐면 360 플러스 60도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얘랑 얘가 동경이 똑같아. 왜? 360도가 한 바퀴니까. 4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각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 자꾸 한번 써보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나누잖아? 그치? 3으로 나누면 얘가 3분의 360 곱하기 n 될 거니까 3개씩 규칙을 가져요. 0을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니야. 3분의 360이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는 규칙을 3개씩 갖고 2로 나누면 규칙이 무조건 2개일 거고 4로 나누면 규칙이 4개겠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작은 거부터 몇 개씩만 써면 찾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얘가 나타낼 수 있는 동격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평면 좌표에다가 얘가 시초선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30도랑 60도 사이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30도, 60도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나 보네. 또 120도 플러스 30도, 150도 어렵지? 얘는 180도. 두 각의 차이는 30도만큼 나니까 180도랑 150도는 거꾸로 30도만큼 간 거. 여기 사이에 어떤 각이 있어요? 라고. 얘는 270도는 90도 3번 한 거잖아? 270도부터 300도까지니까 요거부터 30도만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사분면은 여기는 1사분면, 2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각 세타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되어 있다. 이거 편하게 막 잡으면 돼요. 봐봐, 여기 있는 너네 종합적으로 막 고려하지 않는데 갑자기 막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막 그러지 말고 세타가 0하고 90도 사이네? 그래서 1싸움면 세타 그려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필요 없습니다. 세타 요거야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각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은 90도보다 크고 180도가 작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세타랑 5세타가 y축 대칭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특징만 잡는 거잖아. 그래서 세타를 여기다 잡으면 돼. 특징 잡는 거잖아. 이게 뭐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다. 5세타가 여기지, 그치? 이렇게 잡으면 돼요. 얘가 이렇게 표현돼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알겠지? 무시. 여기 있는 이 각도는 결과적으로 값을 마지막에 판별할 때만 씁니다. 왜?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특징만 잡는 거여서 저 값을 판별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특징 잡기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가볼까? 리오나, 이제 작은 각을 먼저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요각이 알파야. 동경이지. 라고 하면은, 여긴 요각도 똑같이 알파겠네? 근데 동경은 요 알파야? 이렇게 안 하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긴 요각이 알파니까 얘는 180 빼기 알파예요. 이 정도 표현되는 게 맞겠다. 됐지? 그러면 세타 표현, 5세타 표현, 5세타는 360도 에다가 n1 파이가 180도 2 곱하면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다시 세타는 360도 곱하기 n2에다가 플러스 알파 두 개 어떻게 해요? 뭐 연산 다 한 것 같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지, 그치? 뭐 의미 없어, 더해. 6세타는 2파이 두 개 더해. 그러면 n1 더하기 n2인데 관심 없고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그냥 정수야. 이렇게 더하기 파이예요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더하니까 여기 두 개 없어졌어. 다시 6만큼 나눴더니 세타는 3분의 파이 n 플러스 6분의 파이. 근데 여기 있는 n 값은 누구냐면 정수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야 라고 했으니까 정수막 아무거나 끼워 넣어. 0 넣었더니 6분의 파이, 1 넣었더니 2분의 파이 등등등 있을 텐데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됐어? 안 돼, 리우나. 그렇게 안 돼.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부채꼴 나갑니다. 나가 되겠지? 부채꼴. 갑니다. 쉬었다요? 쉬었다요? 쉬면은 저 못 볼 수 있어. 쉬었다요? 3번. 부채꼴 갑시다. 간단하게. 어렵지 않아요. 부채꼴로 갑니다. 부채꼴은 뭐냐면 요거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그 일반적인 거 먼저 갑시다. 이 원의 반지름은 R이야. 이렇게. 부채꼴은 원의 일부를 잘라서 갖다 쓴 거잖아. 케이크 먹듯이 이렇게. 세타인 것만큼 딱 떼서 확대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지금 요 상태를 놓고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럼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2파이 R. 왜 2파이 R이었는지 기억나나? 나지? 그렇지? 이렇게 쭉 쪼개서 이렇게 붙이다가, 그치? 뭐 그거지. 근데 2파이 R이래. 오케이, 좋아. 2파이 R이야. 근데 원의 둘레 얘기한 거지. 아까 전에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요잖아. 얘가 360도일 때는, 그치? 얼마야? 2파이 R이었는데, 세타였을 때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그치? 얼마야?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 중에 세타만큼이 요 호의 길이구나. 이렇게 된 거다. 근데 360도가 2파이지.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얼마예요? 요 호의 길이는 R세타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L로 적습니다.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이 원의 넓이는 얘 똑같이 막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이렇게 쫙 했을 때 넓이 구한 사각형 넓이랑 똑같지. 이 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R제곱 파이지. 맞지? 근데 원의 넓이 역시 중심각과 정비례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채꼴의 넓이 S는 R제곱 파인데 360도 중에 몇 도가 세타일 때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얘가 누구야? 2파이지. 파이만큼 약분했더니 2분의 1 R제곱 세타 라고 하는 게 요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1번, 2번. 여기 있는 R 하나, 세타 하나 했더니 L이랑 똑같네. R 하나, 세타 하나.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해도 이 부채꼴 넓이다. 오케이? 야, 이거는 이제 다다다다 기억하고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돼요. 막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부채꼴이야. 반지름 길이 4야. 60도다. 얘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해요. 호의 길이. 얼마야? R 세타. 세타가 60도? 60도는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파이. 그치? 이게 4 곱하기 3분의 파이가 얘 호의 길이.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3분의 4 파이구나. 연습은 해봐야지.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라고 해서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세타 3분의 파이야 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2분의 1 R L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자. 숫자 넣어서. 그리고 이제 봐봐. 어떤 수치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상수로 바꿔놓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해야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다. 봐봐. 선생님 하나만 더. 이거는 잘 적어 두십시오.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 최대값 이렇게 가볼까?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이다. 수현아 기억나지? 나는 이상한 거지. 저 기억나. 오케이.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안 되지. 일단 부채꼴의 둘레를 A라고 나는 할 거예요. A라고. 정리하면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야. 하나만 외우는 건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외워서 합니다. 그 하나가 딱 명확하거든. 그것만 외우면 되고 여기는 둘레가 일정해. A야. 요거랑 호의 길이까지 다 더했더니 A래. 이거지? 그러면 변수가 있어야지 넓이의 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구할 수 있는데 많이 중복되는 게 변수 잡는 게 좋지. 얘를 R로 놓을 거야. 변수. 이거 똑같이 R이야. 둘레가 A니까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은 A-2R이라고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요거는 넓이가 S가
2분의 1 RL이에요 라고 해서 2분의 1 RL 얘가 얘에 대한 넓이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2분의 1 RL 예, 분배해요. R이 아까 뭐라 했지? 변수. 둘레가 일정해요. A는 상수, R은 변수. 분배. 뭐야? 마이너스 R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AR이다. 이렇게? 됐다. 근데 얘는 위로 부르기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그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 할 거니까 얼마일 때 A가 4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네. 이렇게? 최대값을 선생님이 외워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여기다가 R 대신에 4분의 이거 R이지. R 대신에 4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얘에 대한 최대값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R이 4분의 A일 때 최대구나. 그래서 R이 4분의 A일 때 최대야. 이거 막 외우지는 않겠지? 얘가 R이 4분의 A니까 이거 얼마야? 2분의 A. 일 때 최대야. 이렇게 외우지는 않겠지? 근데 R세타가 코의 길이니 여기는 중심각이 얼마일 때? 2라디안일 때 얘에 대한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2라디안만 외웠습니다. 전제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냥 2라디안일 때 넓이가 최대인 거 아니야. 맞지? 봐봐, 선생님 보여줄게요. 일단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중등 삼각비로 갑니다. 중등 삼각비. 이 워밍업이지. 기억나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다다다 외웠던 거? 사인이 뭐고, 코사인이 뭐고, 이거 외웠던 거 그지? 중등 삼각비로 가요. 첫 번째 삼각비에 나오는 건 뭐지?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우리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냐면, 삼각비라고 하는 게 직각삼각형 안에 세 변의 길이비를 내게 하는 게 삼각비야. 이렇게 얘기했었네, 그지?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면, 도영아, 중등 삼각비가 기억이 나니? 살짝 해볼까? 여기 가격이 세타예요. 얘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 얼마일까? A분의 B, 그치. 사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좋아. 민정아,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뭐게? B랑 C 중에 하나겠지? C. 밑변은 뭐게? 수연아, 밑변이 뭐야? 밑변. 저희가 밑변이 뭐야? 해줘, 그냥. 리오나 밑변이 뭐야? C. 둘째 하면 맞겠지. 저희가 뭐야? 현수야 뭐야? 밑변. 밑변이 없지. 상대적인 거야, 밑변의 높이는. 상대적인 거야. 세타를 여기다 잡잖아, 그치? 세타를 여기다 잡으면은 얘가 밑변이고 마주하는 게 높이야. 이렇게 우리 중등 때 배우지 않았나? 아니 말고. 그래서 사인은 뭐냐면, 이거 좀 이따가 사각함수를 조금 배울 건데, 사각함수에 그대로 적용을 해요. 비변분에 마주하는 변을 우리 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얘는 비변분의 밑변이에요. A분의 C야. 이렇게. 세타를 끼고 있는 요각이 밑변이야. 그래서 다시 탄젠트 세타는 뭐냐면은,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예요 라고 하는 게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요거는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니네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사인 이렇게 하고 코사인 이렇게 하고 탄젠트 이렇게 했던 거. 요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저기부터 있어도 해석이 가능해야 하고, 이제는 기준이 저기 있으면은 밑변 높이 내 맘대로 선정하는 거니까, 세타 여기 있었을 때는 밑변이 얘가, 높이가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다시 우리 중등 거 잘 살려가면서 기억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알 거라 믿고 0도 30도 수연이는 다 알 거라 믿고 45도 60도 90도 까지 가요.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하고 탄젠트 값이다.
수연아 불러줘. 0도부터. 0, 0. 또 30도는 2분의 2분의 1. 45도는 2분의 2분의 루트 2. 60도는 90도는 1. 거꾸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요거는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0입니다. 근데 0도랑 90도는 안 배웠지? 중등 때. 근데 좀 배웠나? 배울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좀 이따 배울 수 있어. 탄젠트도 해볼까? 탄젠트는 0. 지금 그래프를 까먹었네? 30도. 45도. 60도. 90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니네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파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등 때 특수각이라 하면 여기까지가 특수각이잖아?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거기 이제 열심히 쉬어가면서 이야기할 거니까 저까지는 아는 게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출발. 문제 풀이고 588번. 이게 선생님이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다. 저 나중에 되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저주 같은 거지. 이렇게 갑니다. 저 집에 가서 현우진 영상 봐, 알았지? 현우진 영상. 봐.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출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각이 0이고 중심이 5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인 부채꼴 AOB가 있다. 점 B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의 C라 하고 C에서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 OB와 만나는 점 D라 한다. 문제는 이해는 되지, 그지? 이걸 하자. 삼각형 BOC의 넓이가 삼각형 BOC의 넓이가 18 루트 3이야. 그때 요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둘레를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갑니다. 여기는 중심각의 크기가 핵심만 잘 찾으면 되니까 3분의 파이고 나 잘 몰라. 이렇게 수액을 내렸더니 첫 번째 제시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18 루트 3이다. 인데 저기 나와 있지. 그치? 요거 특수가 요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금만 더 얹혀 볼게요. 여기 있는 얘를 증명하는 게 기억이 나나? 이건 다 직각삼각형에 나온 건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45도에 대한 각이 다 나왔어. 이렇게 해서 너가 4분의 파이 45도 얘가 4분의 파이잖아. 여기에서 다 나온 게 여기 있는 45도에 대한 거다. 이렇게 1대1 대 루트 3, 1대1 대 루트 2의 길이를 갖잖아. 1 루트 2의 길이를 갖는다. 탄젠트는 너분의 너야 1. 그치? 사인은 너분의 너야 루트 2분의 1. 코사인은 루트 2분의 1. 이렇게 표현된 거지. 그럼 다시 가요. 여기 있는 30도나 60도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이 60도고 한 각이 30도야. 이렇게 60도 큰 거 60도를 기준으로 우리 특수각의 B지. 삼각 B. 그치? 1대 얼마? 2대 루트 3의 비를 갖는다. 그래서 탄젠트는 루트 3 60도 코사인은 2분의 1 어딨냐? 여기 사인은 2분의 루트 3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그리고 반면에 여기는 요 각이 60도 90도면은 요가 30도지. 레일 이용해 찾은 게 여기 있는 거꾸로 30도의 각이에요. 결국에는 다 여기 다 나온 거네. 특수각에 대한 비가 이렇게 된 거다를 가지고 절로 갑니다. 여긴 요 각도 60도래. 그치? 길이 잘 몰라. 하나도 안 나왔거든. 요 길이 1대, 요 길이 2대, 여기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그게 또 여삼각형 넓이가 18 루트 3이다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해서 얼마? A 제곱 루트 3이 18 루트 3이구나. 그래서 루트 3 소거하고 2 곱하고 루트 씌웠더니 A가 얼마? 6이에요. 라고까지 나왔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제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 라고 했는데, 여기다 어떤 걸 설치했냐면은, 얘가 밑변인
사각형을 설치했대. 이렇게 부채꼴을 설치했대. 설치해놓고 문제는 요 부분에 넓이를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큰 부채꼴. 부채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얘가 2A 이거 R 제곱 얼마? 12의 제곱 곱하기 세타에서 뺍니다. 작은 부채꼴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만큼 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게 여기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다. 리우나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없지? 요거예요. 봐봐,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밑에 있는 거 위에가 다 똑같으니까 열심히 잘 풀어보고. 유형 6번은 쪼갤 거다, 쪼갤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잘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렇지는 기하적으로 막 이거 증명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문제 저기 있는 거 59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 이렇게. 여기 부채꼴이 있다. 이걸 물어보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거든. 이 부채꼴이 있는데, 뭐 그림이 있느냐? 이 부채꼴을 딱 잘라서 펼치면은, 여기 있는 원뿔을 잘라서 펼치면 부채꼴이야. 왜 그렇게? 근데 그렇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원뿔을 쪼개면은 부채꼴이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를 막 증명하려고 달려들고 이게 낭비.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하면 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가요. 얘가 반지름이다. 그렇지? 원뿔의 옆 넓이가 밑면의 루트 2배일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에서 옆면의 넓이가 밑면의 루트 2배다. 그때 이걸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가요. 출발. 길이 아는 거 있니? 없습니다. 열심히 쪼개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옆면의 넓이, 밑면의 넓이를 비교할 거야. 변수를 잘 잡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고 다른 건 알아? 몰라. 근데 수연아, 얘 쪼개서 부채꼴 탁 만든 다음에 넓이를 표현할 거야? 걔 부채꼴 넓이를.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필요할까? 여기는 얘가 필요할까? 모선의 길이가 필요해요? 높이가 필요해? 얘를 쫙 째갖고 이게 쫙 펼쳤는데 높이가 필요할까? 여기 있는 모선의 길이가 필요할까? 모선이지, 그치? 모선 변수 잡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이야기할 거니까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놔야지 그냥. 놓고 시작. 얘를 쫙 펼쳐봤더니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된다. 뭐 각도 그딴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여기 밑면에 대한 원이 여기 붙어 있고 반지름 R이고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예요? L입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이 중심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면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의 루트 2배다. 밑면의 넓이 얼마야? R제곱 파이.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야? 루트 2 곱하기 R제곱 파이. 이렇게. 됐나? 루트 2배다. 문제에서 얘기한 거. 이 부채꼴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중심각이 필요하나 여기 있는 원의 둘레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을 거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 얼마? 2파이 R. 2R 파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요거에 대한 넓이를 표현해 보면은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R 얼마? R이 L 곱하기 L이에요. 2파이 R이다. 여긴 얘가 얘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2분의 1 RL 넓이가 요거의 루트 2배 두 개가 똑같다. 됐지? 일단 요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A, B, O의 각의 크기를 구해볼까 라고 한 거니까 요거 정리하고 다시 갑시다. 정리. 파이 날려요. 그리고 R 하나 날리자 라고 했더니 루트 2R은 2분의 1 약분돼서 뭐랑 똑같아요? L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각이 O. 또 어디? 저희가 A. 여기가 B. 그치? 근데 여기 있는 L 길이가 루트 2R과 같아요? 얘가 루트 2R과 같아요? 그럼 1대1 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갖겠네. 여기가 직각이니까 R이라고 되겠지. 여기 있는 각도 얼마다? 45도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저희 각 맞지? A, B, O. 이렇게 된 거다. 리은이 어려운 거.
다시 갑니다. 민정이 되고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593번.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은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라고 적용해 놓고 이야기하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라는 것만 얘기한 거고,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 2라디안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풀이를 쫙 했던 거 있잖아? 요거를 그대로 해보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요거를 몇 번씩 막 하다 보잖아. 나는 이 문제를 몇 번에 풀어봤겠냐. 막 하다 보니까, 야씨, 귀찮아. 그냥 2라디안, 2라디안,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 근데 너네도 2라디안 끝내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쫙 계속 해야 돼.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야, 이 귀찮아. 하면은 그때 2라디안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 과정에 의해서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각함수 갑시다. 사각함수 쉬워. 엄청 쉬워. 약속? 이게 끝이야. 약속하면 끝이에요. 뭐 자살증후군 이런 거야? 약속. 근데 자살증후군이라고 본 적 있어? 몰라? 선생님이 군대에서 딱 2번 관심명사였거든? 근데 내가 자살 중이었대. 뭐냐면, 사람은 의욕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몰라갖고, 관심 있게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쟤는 막 죽을 것 같아.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봐야 되는. 자살 증후군이라고 하지. 아무튼, 갑시다. 출발. 사각함수 정의야. 봐봐. 정의라고 하면, 약속? 끝. 알았지? 약속?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를 니네는 이제 쫙 기억하고, 맞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 거리를 일단 표현하는 게 원래는 맞지만,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게 중심부터 거리가 일정하니, 나는 원 위에 점을 잡아놓고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 원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고, 중심은 0,0이야. 이 원위의 점 x, y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동경을 세타라고 하면 이다. 이제 반지름 길이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봐봐. 약속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거는 저 만든 사람한테 갖다 줘. 약속했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해. 이거야. 그냥 사인 세타는 거리분의 y좌표를 사인 세타로 합니다. 거리분의 y좌표가 사인 세타다. 약속? 그대로 갑니다. 이제 요거를 활용하는 거지. 코사인 세타를 거리분의 x좌표야 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고, 탄젠트 세타를 x좌표분의 y좌표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삼각함수야 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대. 뭐 어떻게 그렇대. 그치? 이제 요거를 니네 뭐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에서 많이 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어디다 쓰는지 몰라. 나도 그렇게 배웠거든.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데, 반도체에서 많이 쓰고, 요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발판이 요거고요. 나중 되면 이제 극좌표라는 것도 이야기를 할 텐데, 베이스는 요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면 얘가 딱 끝이고, 여긴 얘를 막 보잖아? 선생님, 요게 세타가 예각일 때, 0도랑 90도 사이인 예각일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중딩 때 했던 삼각비야. 예각이라 한다면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지. 그래서 사인을 r분의 y야 이렇게 얘기했었고, 코사인은 r분의 x야 라고 했었고, 탄젠트는 x분의 y야 라고 했잖아. 예각에서만 얘기하는 게 삼각비예요. 예행 연습을 한 거고, 얘가 각도가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쪽 잡아서 여기는 요 각도를 뭐 세타 1이야 라고 하고, 여기는 요 점을 x1, y1이에요. 반지름이 똑같이 r이지. 그 둔각이어도, 또는 180도가 더 큰 각이어도, 또는 몇 바퀴를 돌고 표현되는 각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 사인 세타는 거리분의 y좌표예요. y1 이렇게. 약속 y좌표 끝. 다시 코사인 세타는 세타 1이지. 세타 1은 똑같아. 거리분의 x좌표예요. 이렇게. 다시 탄젠트 세타 1도 그냥 약속에 의해서 둔각이든 뭐든 상관없이
x좌표분의 y좌표예요 라고 하는 게 탄젠트야 이렇게 정의한 거다. 다음부터는 그냥 갖다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조금 나아가 상제관계라는 게 있어요. 상제관계 뭐냐면 탄젠트를 x분의 y야 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분모부터 똑같이 r로 나눴더니 r분의 x분의 r분의 y야 라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분모자 r로 똑같이 나눈 거예요. 분모도 r 나눴고 분자도 r 나눴다. 그래 보면 얘가 누구야? 코사인이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얘는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탄젠트 세타와 동일합니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거다. 오케이? 다시 하나 해볼게요. 요거를 뭐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나중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쓰여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은 극좌표라고 하는 건데, 수현이 극좌표 기억이 나나? 평면좌표계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평면좌표계. 평면좌표계의 좌표를 읽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여기 0,0부터 시작해서, 그치? x축을 얼마큼 가고, 요 화살표 방향으로, 요 화살표 방향으로 얼마큼 가서 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평면좌표계지. 극좌표계라는 건 뭐냐면은, 극좌표계, 걔는 뭐냐면 길이와 동경을 이용해서 동경을 이용해서 점을 찍는 거를 극좌표계라고 한다.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나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봐봐, 선생님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얘가 아까 전에 x 좌표였고 y 좌표였지. 얘 정리. 얘는 선생님 요거 y 좌표가 r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아요. 얘는 r만큼 곱했더니 x 좌표가 뭐랑 같아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저기 있는 x, y는 여기 있는 각 세타와 여기 있는 거리 r만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나?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극좌표계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 생각보다 활용도가 조금 있어요. 활용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난 저렇게 많이 풀어서 극좌표계야 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치? 다시 갑니다. 요거 갖다 선생님 뭘 활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 0,0부터 여기 있는 요 점까지 거리지. 요 점까지 0,0부터 저긴 저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얼마냐면 r이지. 그래서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y좌표의 제곱 r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같냐면 r과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제곱해볼까? 그럼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뭐랑 같냐면 r제곱이랑 같고요. r제곱만큼 딱 나눠보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얼마냐면 1이야. 요거는 세타가 뭐든 상관없잖아. 지금 뽑아낸 게 세타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절대적인 식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는 절대적인 식이다 라고 기억해두면 됩니다. 얘를 제곱관계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 오케이? 다시 선생님이 좀 오바스러운 거는 안 할게. 오바스러운 거 안 할 거니까 오바스러운 거 일단 배제하고 이야기할 거야 라면은 얘가 딱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지? 봐봐, 선생님이 이제 중딩 걸 좀 따다가 한번 표현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1번 리우나 자살 중인 거 봅시다. 죽지 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야? 왜? 쌤도 자살 중이었는데. 죽지 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요각의 세타야. 여기 A, 여기 B, 여기 C. 가요. 리우나. 코사인 세타가 뭘까요? A분의 B. 사인 세타는? A분의 C. 탄젠 세타는? 된 것 같아. 그렇지? 완성.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 민정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직이야.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세타,
아, 민정아, 요거의 길이가 뭐게? 오, 뭐라고? 오, 요건 네모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극좌표, 이게 표현이랑 비슷해요. 얘가 사인 세타라 하면 A분의 네모가 사인 세타지, 그치? A분의 네모가 사인 세타예요. 이거 중딩 때 쓰잖아, 그치? 그 네모는 뭐랑 같냐면 A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표현하기 많이 나와서 연습. 그치? 그럼 다시 합니다. 도영아, 여긴 누구예요? 그치? A 코사인 세타. 수연이 기대하고 있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대할 것도 없는데 뭐. 굳이 이렇게. 현사 먼저, 현사 먼저. 세타. 여기 A.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여기는 얘는 뭐예요? 응? 얼마? 그치, A 탐내 세타. 이제 수연이는 시작합니다. 여기는 뭘까요? 소연. 리우나? 웃어. 뭘까요? 정답. 표현이 조금 자연스러워질 거야. 이걸 배우잖아? 그러면 니네가 자연스럽지 않고 싶어도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다. 이 정도는 자연스러워질 거다. 봐봐, 이제 정직하게 해줄게. 도영이. 제일 짜증나는 거지. A야, 얘 세타야. 도영이 갑니다. 이거. 좀 뭐 느낌이 좀 맞잖아. 그렇지. 탄젠트 세타분의 A예요. 좋아. 민정아 갑니다. 뭐 비슷하게 얘기하면 돼. 리우나 웃어. 어라? 노. 맞아요. 사이즈 타블레이다. 이렇게. 연습을 좀 했으니, 출발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 우리 중딩 때 했던 거 연습하는 거, 중딩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거와 각을 이루는 어떤 직선을 쭉 그어놓고, 이렇게.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요거 R. 이렇게. 이제 표현을 열심히 하러 가자. 첫 번째. 요거, 얼마? 여기 세타. 리은 얼마? 그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지름이 R이야. 요거분의 요거가 코사인 세타야. 이 네모, R분의 네모가 코사인 세타야. 또 네모는 뭐야? 그치, R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갑니다. 여기 얼마예요? 여기. 뭐라고? 도영이랑 수연이는 좀 기다리고 있어. 재밌는 게 있어. 왜, R 사인 세타. 이제 수연이 가자. 여기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가. 요거 길이가 뭐예요? 사인 세타. 뭐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R. 요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R 빼기 R 이렇게. 요거는 R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이 길이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한 거다. 이 길이가 뭘 줄지 모르고 이렇게 표현하세요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 부분이 있어요. 표현 잘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시 쫙 돌아가서 사각함수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지. 명확하게 요거예요. 거리분의 y 좌표, 거리분의 x 좌표, 고 얘는 x 좌표분의 y 좌표예요. 이렇게.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원은 선생님이 왜 원을 그렸냐라고 다시 설명하면은 원점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한 점이니까 막 변형해서 여러 개를 막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 거고, 실제로 정의는 거리분의 x좌표, y좌표, x좌표는 y좌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봐봐. 평면 좌표에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볼게요. 0,0과 여기 뭐 대충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을 있는 요 선을 동경으로 하는 요 각에 대해서,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너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거리. 그치? 시초선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시초선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돼. 얘가 시초선이야, 그냥 얘가. 얘가 시초선이어서,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진 요 거리가 필요하네. 거리가 얼마야? 12지 피타고라스.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은 거리분의 y좌표예요 라고 해서 10분의 마이너스 6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 실제로 여기 있는 요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구하면은 10분의 마이너스 6이에요. 오케이? 다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은 얘는 거리분의 y, 다시 거리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8이구나. 다시 탄젠트 세타를 구해봤더니 얘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표현된 거다. 근데 이걸 막 표현하다 보니까 보인다. 거리라는 거는 부호가 무조건 뭐야? 양수야, 양수. 야, 씨야, 너도 양수야. 이렇게? 그치? 그럼 사인에 대한 부호는, 그치? y좌표가 양수면은 사인은 다 양수야. 어차피 분모에 있는 건 거리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얘와 얘는, 사인이 다 양수입니다. 어디에서? 1사분면 하고요.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양수야. 이렇게 얘기한다. 왜? y좌표 갖다 사인의 부호를 결정할 거니까. 그렇지? 코사인은 거리분의 x좌표라고 해서 x좌표 갖다 부호를 결정할 거니까 1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때 얘는 코사인이 양수구나. 고 다시 탄젠트를 비교했을 때 탄젠트를 비교했을 때 좀 쉬었다 할까? 쉬면 끝날 것 같은데? 탄젠트를 비교했을 때 x좌표분의 y좌표구나 잖아, 그치? x좌표랑 y좌표랑 부호가 같은 거는 탄젠트 1사분면이에요. 둘 다 양수분의 양수니까 1사분면에서는 부호가 양수일 거고 3사분면에서는 음수, 음수니까 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4분면마다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인 거와 음수인 거가 명확하게 나눠진다 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거기 써 있어. 이 올이야, 올.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 코사인만. 그래서 1사분면부터 얼싸탄코, 얼싸안코 막 이렇게 외운다. 거기 써있어요. 써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 아마 지금 이렇게 막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지. 근데 미안한데 요거 이용해서 그래프 작도를 해야 돼. 물론 내가 할 거지만 요거 이용해서 특징 잡고 그래프 작도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사각함수 그래프 단원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머릿속에 쫙 들어가 있어야지 다음 그래프 단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뭐 호도법 뭐 중요하지.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죠? 598번. 봐봐. 세타가 2사분면 각인데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렇지? 원래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이제 막 그림 그려서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근데 귀찮단 말이야. 세타가 2사분면 각이야. 얼싸탄코잖아, 그치? 이 사인만 양수예요. 나머지는 다 음수야. 이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라고 했지. 봐봐.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라고 하면은 사각함수라는 거 역시 똑같아. 사각비랑 다른 게 없어요.
사각함수라는 거는 비율 플러스 부호다. 이렇게 볼 거다. 봐봐. 탄젠 세타가 얘야. 사인 세타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 구해볼까? 그 아무 생각 없이 비율 관계를 먼저 놓고 거기에다가 부호만 추가하면 결과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맨날 점을 저기다 찍어놓고 x좌표 3, y좌표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찍어놓고 막 맨날 찾으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비율 관계 플러스 부호다. 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3대 1의 길이비를 가질 거지, 그치? 비율? 맞지? 그리고 피타고라스 요했더니 루트 10이야. 라고 해서 그냥 사인 세타 표현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루트 10분의 1입니다. 부호는 나중이에요. 코사인 세타 표현해요. 얘 얼마야? 루트 10분의 3이야. 근데 아까 전에 2, 4분면 각이야 라고 했으니까 사인 빼고 나머지 다 음수야. 음수, 너는 양수, 너는 음수다. 그래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다. 선생님 이거 못 받아드리겠어요 하면 점 열심히 찍어서 하십시오. 뭐라 안 할 테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각함수는 일단 현재는 뒤에 가면 뭐 당연히 사용 잘 안 하고요. 사각함수는 비율 플러스 부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자꾸 하다 보면은 편해집니다. 이거는 599번 당연히 못 풀 거니까 열심히 풀어보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서머리로 대충 해줄 거예요. 599번은 해줄 거고 다시 넘어가서 유형 10번으로 갑니다. 리우나 올사탄코 됐지? 현서야? 얼사탄코 그렇지? 봐봐 출발 600번 갑니다. 얼사탄코 600번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얘가 0보다 크다. 양양 뭐 일단 거 필요 없지만 봐봐 일단 양양 음이야.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 세타가 0보다 작아. 이게 좀 쉽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대충 찍어봅시다. 얘가 양양이면 얘가 양수네? 그럼 얘 음수다. 이런 게 있나? 사인하고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인 데가 있어? 없어. 세 개 다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인 거밖에 없어요. 맞지?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버려. 그럼 다시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겠다. 탄젠트만 양수인 거 있지. 그래서 하면 얼사탄코니까 3, 4분면이다. 그럼 세타가 3, 4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요거 얘기하면서 했지만 세 개 다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인 4분면이 있어요. 두 개가 양수인 그런 건 없다. 이게 두 번째 풀이. 이걸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상대관계 연습하는 거지. 앞에 있는 코사인 세타 냅둬요. 탄젠 세타는 저기 있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같겠지. 그래서 여기는 탄젠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라고 요래 집어넣으면 약분된다. 근데 얘가 어쨌든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사인 세타는 음수야. 그렇지? 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음수예요. 사인하고 코사인 둘 다 음수니까 하나가 양수거나 세 개 다 양수인 것밖에 없어서 탄젠트가 양수구나. 그래서 얘가 3, 4분면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상대관계. 봐봐. 이거저거 골고루 잘 쓸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처음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의부터 선생님 얘기한 순서대로 나름 순서를 잘 지키려고 설명한 거니까 선생님 설명한 순서대로 그대로 요거 이렇게 잘 기억하십시오. 리오나 가볼까?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막 쓰면서 절대적인 관계가 도형아 딱 하나밖에 없었어. 어떤 거? 절대적인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이거 성립하는 식이야. 이렇게 했던 거. 요거 무조건 세타가 뭐든 간에 성립하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요거 말고 선생님 설명한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1이구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유형 11번 식 간단하게 하기는 저거를 죽어라 써가면서 정의를 죽어라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생각보다 이거 좀 어려워. 100% 많이 갖고 올 거야.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일단 1번 605번이에요. 605번. 사인하고 코사인은 관계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관계 있어. 제곱은 1이잖아. 그치? 관계 있어? 근데 사인이랑 탄젠트는 관계가 있니? 없어요.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을 간단하게 할 건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가까이 같이 있잖아? 그러면은 탄젠트는 바꾸는 거야. 뭐로 바꿔요?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야지 절대적인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 605번이 그런 거다. 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야 이거고요. 다시 뒤에 있는 거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이야 이거 되겠지? 정리. 이거 뭐야 1 플러스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뭐 나를 해보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이야 이렇게? 그렇지? 아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갑니다. 계속 곱하기 1 플러스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해서 뭐예요? 사인 세타 분의 뭐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이렇게 바깥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를 다 합쳐버리잖아? 다 합쳐버렸더니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통분한 거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고 곱하기 여긴 얘는 사인 세타 요거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거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잖아. 귀찮아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 잘하잖아? 고1 때 열심히 했던 거. 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합차 이용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다시 정리. 얘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지. 얘 분배했더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배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1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 1이잖아? 얘랑 소거됐고 사인 코사인 분의 2 사인 코사인이니까 얼마예요? 2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복잡하지? 첫째 뭐 한다 했어요? 첫째는 탄젠트 같이 섞일 수가 없어. 탄젠트 나오잖아? 바꿔야 합니다. 탄젠트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쫙 연산하는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밖에 없으니까 분배 알아서 잘해. 잘하고 요거 정보를 활용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다. 요런 케이스가 있고요. 저기는 607번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축축 되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운데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전보다 더 해야 돼요. 607번의 기억만 볼 거야. 기억만. 특이하거든. 기억. 코사인 4승 마이너스 사인 4승. 이거 니네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맞지? 이렇게 쓰지 마. 나는 귀찮아서. 니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뭐야? 1 마이너스 2배 사인 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전에는 선생님이 뭐 그전에라고 해봤자 하나밖에 안 했지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야 바꿔놓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처리했었지 그치? 근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1이라는 값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변을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다. 요런 것도 있다. 정리해보면 뭐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얘고 좌변은 뭐예요? 코사인 4승 마이너스 사인 4승이에요. 그렇지? 얘가 두 개가 똑같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얘는 합차 이용해서 제곱으로 표현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요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랑 똑같냐? 이게 똑같아 민정아? 같지? 왜? 요게 1이잖아. 좌변 우변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어떤 거냐면 1을 숫자를 이렇게 함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일반적으로 탄젠트가 나오면 사인 코사인 다 바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를 활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함수를 숫자로 바꾸는 경우가 다 있어요. 알겠지?